취업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소득 네. 어떻게 발생할 거야? 라고 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거를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기 안녕하세요. 젠틀한 싸움딱 유익상 변호사 김운찬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근로소득자,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개인회생 준비할 때 급여, 소득을 이제 판단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청산가치에 잡힐 만한 요소들을 한번 평가를 해볼까 해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퇴직금이 있잖아요. 내가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퇴직금이냐 퇴직연금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네네.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퇴직금은 절반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고 퇴직연금은 반영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거는 결국에는 압류금지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네. 퇴직금 같은 경우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절반은 압류를 못 잡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퇴직연금은 전부 압류를 못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해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퇴직금을 적립해 놓는 회사다라고 하면 여태까지 쌓여있는 퇴직금의 절반을 일단은 잡혀버리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좀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일단은 개인회생을 진행을 했어요. 진급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뭔가 급여가 올랐다. 아니면 상여금을 많이 받게 됐다. 소득이 증가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좀 개인회생 진행에 영향이 없을까요? 결국에는 언제 진급해서 언제 올랐냐에 그렇죠. 따라 사실 네. 좀 달라지겠죠. 네. 엄밀하게는 인가 결정 이후다. 조건부 인가도 아니다. 하면 뭐 사실 문제가 없는 없죠. 거고 네. 개시 결정 전이지만 뭐 더 이상의 보정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없는 거고. 근데 진행하면서 소득 다시 한번 내봐라고 했는데 거기서 진급이 진급이 걸려버렸다 됐다. 이러면은 네. 이제 증가되는 거고. 아니면은 조건부 인가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증가된 소득만큼 일정 비율을 추가 투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언제 이게 올라갔냐 그리고 변제기간 인가가 난 시기냐 안 났냐 조건부 인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장래에 내가 소득이 좀 증가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좀 개인회생 좀 빠르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이 일단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직을 준비해서 내가 지금 쉬고 있는 상태 혹은 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뭐 과거 소득이 있고 내가 이제 뭐 장래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 어느 정도 좀 소명이 되고 한다면은 개인회생 진행하는 데에는 뭐 어려움은 없잖아요. 네. 무직인 상태에서 제가 곧 취업할 겁니다 라고 해도 어차피 법원에서는 소득이 얼마인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직인 그렇죠. 무직인 상태니까.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보정 권고가 아니라 판사단에서 보정 명령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그 보정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당연히 금지 명령도 안 나올 거고. 그렇죠. 사실상 이제 그게 보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무직인 상태에서 진행 준비를 해서 서류도 작성해야 되고 부채증명서도 발급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뭐 이미 뭐 몇 주는 걸리잖아요. 그렇죠. 접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취업을 해서 당일 취업한 당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그날 접수하는 걸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직인 상태에서 준비를 해서 네. 취업을 해서 이제 근로계약서 쓰고 근로계약서 첨부해가지고 네, 접수를 바로 시킨다. 접수. 네, 그게 사실 제일 네. 베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취업이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타이밍 맞춰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원 입장에서도 취업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소득 네. 어떻게 발생할 거야? 라고 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거를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기 취업이 된 상태에서 접수하는 게 개인회생에 유리한 것은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취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결국엔 따라 붙는 이제 쟁점이 하나 있죠. 위장 취업인 네. 거죠. 급여를 많이 받았는데 적게 받는 곳으로 이직을 했다든가. 위장 취업이라는 의심, 요거 어쨌든 아니라는 거를 내가 소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 보통 어떤 서류들을 가지고 어떻게 소명을 하게 되나요? 이제 위장 취업으로 보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급여가 고의적으로 많이 낮춰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다거나 아는 사람 사업장에 이름만 걸쳐놓고 실제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거나 보통 그래서 그런 의심이 드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크게는 세 가지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그 사업장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업무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서 그 사진을 보내봐라. 작업복 입고서 일하는 사진이라든지 그 사무실 내부의 사진이라든지 그걸 보내라고 하고 실제로 왔다 갔다 출퇴근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교통카드 기록이라든지 자차로 이동합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죠. 대중교통 안 타는데요. 네. 하이패스 내역이든 아니면 뭐 주유비 내역이든 내봐라. 아니면
휴대폰 통신 기록도 내보라고 합니다. 저기 멀리 뭐 파주에 살아요. 근데 강남으로 출퇴근을 한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이용하더라도 2시간 뭐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통신 기록 같은 거를 이제 내봐라. 실제 거기 왔다 갔다 한 게 있는지. 웬만한 거는 또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그 직장에 있었느냐를 네. 이제 입증을 그렇죠. 하는데 지금 포커싱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개인회생이랑 개인 파산 어쨌든 뭐 내가 진행을 해요. 근데 이거 사실 알려지는 거 싫을 수 있잖아요. 회사에 알려질 염려는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되는 서류는 근로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이런 서류들 정도이고 회사에 이게 뭐 통보가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알려질 염려는 없는데 네. 다만 회사에서 사내 대출을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급여 명세서에서도 그 대출 항목이 공제되어 나온 리스트가 찍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사내 대출은 채권자로 이제 넣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회사를. 채권자로 넣는 순간은 어차피 통보가 그렇죠. 되니까 그런 경우라면 이제 알려질 수는 있겠죠. 뭐 원칙적으로는 없다. 네. 다만 사내대출 받아서 채권자로 이제 추가하는 경우에는 통지가 가니까 그때는 불가피하게 알려줄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직장인인데 이제 나 곧 퇴직할 것 같아요. 정년 퇴직. 이제 장래에 정기적인 수입 기대가 어려운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동일하게 개인 회생 진행에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소득 활동을 하고 있고 장래에도 계속 업무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정년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 정규직은 또 뭐 기간이 어떻게 뭐 적혀져 있지는 않잖아요. 네. 촉탁직이라든지 뭐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이제 오랜 기간 더 근무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법원이 그 정년이 임박했는데 어쩌고 뭐 이런 걸로 이제 문제를 삼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 회생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소득이 증가하는 거 오히려 유리한 사정인데 소득이 이제 감소하게 될 때가 조금 문제인 네, 것 같은데 개인 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존재계획안을 구성을 하고 뭐 조건부인가라든가 이런 부분 요청을 함으로써 유리한 방향으로 좀 진행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직장인분들을 위한 개인 회생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실무하면서 많이 질문 주시는 부분들 위주로 한번 영상을 구성해 보았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은 변호사님이 댓글 달아주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많이 달리지는 않아서 뭐 문제 없습니다. 예.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에 저희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